의사가 환자 건강 상태 진단할 때 그 엑스레이 필름을 딱 보잖아요. 뼈가 부러졌으면 아주 선명하게 하얀 선이 보이죠. 부러졌냐, 아니냐. 네, 아주 명확하죠. 맞아요. 기업의 건강을 진단하는 과거 방식도 딱 이랬거든요. 흑자냐, 적자냐. 재무제표라는 아주 명쾌하고 흑백이 뚜렷한 엑스레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숫자만 보면 됐으니까요. 근데 2026년,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해외 바이어들이 협력업체를 볼 때 쓰는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버냐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나 노동 문제, 심지어 그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이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찍어내거든요. 맞습니다. 그 흐릿하고 복잡한 필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죠. 네, 바로 ESG 인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 한 무더기를 가져왔는데요. 부산광역시랑 부산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26년도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흔한 지자체 예산 지원 서류 같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2026년 글로벌 자본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냉혹한 생존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공고문이 단순히 지역 중소기업들한테 착한 일 하세요. 환경보호합시다. 이런 캠페인 문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도덕교과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ESG는 일종의 거대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이나 미국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납품받을 때 품질이나 단가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묻나요? 당신 회사 탄소 배출량 건징 보고서 있습니까? 공급망 내에서 노동 착취 없다는 제3자 인증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와, 그걸 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조달 시스템 자체에서 코드가 막혀버립니다. 아예 물건을 팔 기회조차 날아가는 거죠. 아,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인증, 취득 비용을 대주겠다고 나선 거군요. 네, 지역 제조기업들이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하루아침에 퇴출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방어선을 구축하는 작업인 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철저한 비즈니스 생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숫자랑 조건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서류를 보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부산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31개사를 딱 선정해서 기업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400만 원. 솔직히 저 처음 이 숫자 봤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수백억 단위 매출 올리는 중견기업 입장에서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글쎄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서요. 사실 금액 자체가 기업 명운을 가릴 만큼 큰 건 아니죠. 근데 기업 경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른바 마찰 비용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마찰 비용이요? 네, ESG 인증이라는 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 내부 인력도 빼서 투입해야 하고 생소한 기준들도 막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정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지자체의 이 400만 원은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등을 딱 떠밀어주는 마직물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4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이게 그냥 400만 원 현금으로 통장에 딱 꽂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지원금이 철저하게 두 가지 용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바로 컨설팅 비용이랑 심사 비용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가 까다로운 국가고시 준비할 때 시험 붙게 가르쳐주는 족집게 과외비하고 진짜 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응시료를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적절한 비유네요. 심지어 부가세나 그 기업 내부 직원 인건비 같은 건 지원 항목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이거 제 생각인데 과거에 이런 눈먼 돈 받아서 브로커들한테 수수료만 주고 종이 인증서만 섰던 이른바 그린워싱이죠. 맞아요. 그 그린워싱의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아주 의도적인 설계 같습니다만.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다금 분할 구조야말로 정책 기반자들이 현장의 그 꼼수를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꼼수요? 네, 만약에 돈 용도를 그냥 뭉뚱그려 놓잖아요. 그러면 일부 기업들은 제일 싼 값의 인증서만 딱 발급해주는 부실한 기관 찾아가서 스티커만 사오려고 할 겁니다. 내부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뀐 채로요. 아, 돈만 날리는 셈이네요. 그래서 컨설팅이란 심사를 강제로 분리한 겁니다. 외부 전문가 불러들여서 실제로 공장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사내 규정도 뜯어 고치는 진짜 체질 개선에 돈을 쓰게 만들고요. 그게 컨설팅 비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진짜인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독립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심사받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받으라는 아주 강력한 통제 장치죠. 와, 진짜 치밀하네요. 근데 그 통제 장치를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 인증 종류를 보면 상황이 더 재밌어집니다. 메뉴판이 좀 길죠. 네, 공고문 메뉴판을 보니까 종류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보통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ESG 하면 뭐 공장 굴뚝에 필터 달고 플라스틱 재활용하고 이런 환경 E 분야만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아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환경 분야만 해도 ISO 14001,
14064 온실가스, 심지어 14067 제품 탄소 발자국, 46001 물 효율까지 진짜 미친 듯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해상도가 확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우리 회사는 환경을 사랑합니다. 이런 선언문이면 충분했거든요. 지금은 안 통하나요? 전혀 안 통하죠. 이제는 제품 하나 만들 때 탄소가 정확히 몇 그램 나왔고 공업용수 얼마나 아꼈는지 다 수치로 증명하라는 압박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 메뉴판 보다가 제일 놀란 건 사실 S, 사회 분야랑 G, 지배구조 분야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데 여기 ISO 42001, 인공지능 관리 체계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죠. 게다가 지배구조 쪽에는 무슨 ISO 2011, 지속가능 이벤트 관리까지 있습니다. 아니 부패 방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깎는 공장에서 왜 인공지능 윤리를 관리하고 이벤트 지속 가능성까지 챙겨야 합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압도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거대한 인증 메뉴판 자체가요, 2026년 현재 비즈니스 리스크의 범위가 어디까지 팽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리스크 범위요? 네, 중소 제조업체라고 해서 AI랑 무관할까요? 아닙니다. 공정 불량일 잡으려고 머신러닝 비전 검사 도입하고 재고 관리할 때 AI 알고리즘 세거든요. 아, 이미 다 쓰고 있긴 하네요. 근데 만약 그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부품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거나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맞습니다. 그 부품사 간 유럽 완성차 업체까지 천문학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은 바로 그 꼬리표 리스크, 테일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아, 그래서 AI 관리 체계가 있는 거군요. 이벤트 관리는요?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나 마케팅에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지역사회랑 마찰을 빚으면 요즘은 한순간에 불매운동 번지고 주가 폭락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결국 이게 종합적인 기업 건강검진 지표로 진화한 거군요. 네, 이 인증 목록은 글로벌 시장이 너희 회사 리스크를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평가할 테니까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막아라. 이런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당장 우리 업계에선 어떤 인증이 제일 시급할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서류 공급망 평가 부문 맨 위에 있는 에코바디스. 이걸 보면 그 경고가 진짜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에코바디스 중요하죠. 연회비랑 평가비까지 명시해서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글로벌 B2B 시장의 기업 신용등급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코바디스는 그냥 단일 인증서라기보다는 전 세계 10만 개 이상 기업 데이터를 쥐고 있는 거대한 평가 플랫폼이거든요. 10만 개요? 와. 네, 여기서 일정 등급 이상 못 받으면 포춘 500대 기업 조달 시스템에는 아예 등록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물건을 싸고 좋게 만들어도 이 등급이 안 되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볼 기회조차 뺏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런 필수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여기서 이 공고문이 제시하는 게임의 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절차도 아주 흥미롭죠. 우선 신청 기간이 엄청 타이트해요. 5월 11일에 공고 났는데 마감이 6월 5일 오후 6시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정성혁 과장 대리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거든요. 서둘러야겠네요.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규칙은 이겁니다. 바로 사후 정산 방식. 이 제도의 성표를 가리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맞아요. 지원 기업으로 딱 선정됐다고 내일 통장에 400만 원 꽂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먼저 컨설팅 업체 수소문해서 계약하고 내부 시스템 다 갈아엎고 심사관 불러서 평가받고 이 고단한 과정을 다 끝내야 해요. 네,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리고 12월에 우리 이렇게 성공적으로 땄습니다 하고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갖다 내야만 그때 돈을 줍니다. 참고로 2026년 올해 초에 자비로 이미 딴 것도 소급 적용은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건 그냥 돈 줄 테니 해봐라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놈한테만 물을 주겠다. 이런 엄청 건조하고 냉정한 태도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지자체 예산이라는 게 결국 세금이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돈부터 먼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받아놓고 중간에 흐지부지 포기하거나 형식적인 서류 작업만 하다 끝나는 체리피커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아, 먹튀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정사는 내 돈을 먼저 태워서라도 회사 체질을 바꾸겠다는 확고한 실행 의지가 있는 기업만 골라내기 위한 아주 영리한 안전장치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서류 보면서 정말 재밌는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모순일까요? 그 평가 기준이랑 가점표 부분 말입니다. 분명히 서류에는 신규 취득 기업을 1순위로 우대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막상 경쟁 치열해져서 동점자 나오면 가점을 보는데 가점 항목들이 화려하죠. 진짜 놀랍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명문 형토기업 같은 우대 가점은 그렇다 쳐요. 근데 시책 가점을 보면 이미 가족 친화 기업 인증 받았거나 고용을 아주 우수하게 했거나 심지어 이미 ESG 보고서를 자체 발간한 기업한테 최대 5점씩 가점을 줍니다. 네, 배점이 꽤 높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ESG가 뭔지도 모르는 영세 기업을 도와줘야 할 판에 이미 보고서 낼 정도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가점 싹쓸이해서 지원금 가져가는 구조 아닙니까? 명백한 빈익빈 부익부 같은데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공기관 지원 사업을 복지나 구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정책 담당자들 시선은 다릅니다. 이들 미션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경제에 가장 확실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아, 벤처 캐피털 투자 방식 같네요. 델롬한테 몰아주기? 냉정하지만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한테 400만 원 쥐어줘 봤자 허공에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미 좋은 일자리 만들고 직원들 챙기는 기업은 기본기가 탄탄하잖아요. 이미 증명이 된 거군요. 네, 이들한테 글로벌 인증이라는 무기를 쥐어주면 바로 거대 공급망 뚫고 수백억 수출 따오는 지역 앵커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점표는 이미 잘하고 있는 숭자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한 파급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와, 이 얇은 공고문 안에 자본주의의 맨얼굴이랑 정책의 치밀한 계산이 다 숨어 있었네요. 오늘 다룬 이 문서가 단순한 행정 공고문이 아니라 2026년 기업들이 치러야 할 생존 게임의 룰 그 자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서류 마감이 6월 5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네, 이제는 정말 선한 의지를 넘어서 그걸 수치로 증명해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 지원 사업 지금 2026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지자체의 이 400만 원 지원 없이는 국제 인증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아슬아슬한 재무 상태인 거죠. 네. ESG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을 넘어서 철저한 자본의 진입 장벽으로 굳어진 이 미래에서 중소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독자적인 생존력을 확보해야 할까요? 인증서 개수가 곧 기업 가치가 되는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당장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이 치열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